예, 갭 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어젯밤 늦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즉각 사의를 재가했습니다. 일단 먼저 논란이 됐었던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장윤미 대변인. 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퇴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어쨌든 지난 19일 날 집값 떨어질 때 그때 돈 모아서 집 사면 되지,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23일 날 유튜브에 댓글창을 닫아놓은 상태로 국민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와이프가 집사람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라는 2분짜리 유튜브 사과를 올려서 불을 끄려고 했었는데 결국 불이 꺼지지 않고 결국 어젯밤 10시 45분에 사의 표명을 했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실언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있었고 갭 투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 그 정책을 위반한 당신은 실거주였다고는 말은 합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런데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의 정책이 이를테면 지금 이 15 정책을 보면 생애 첫 재택 구입자 등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 계층은 LTV 비율이 7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문제의식도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 네 글자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주무부처의 차관이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결국에는 경질성 이런 사의 표명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어요. 자, 한밤 이 사태에 대해서, 사의 표명에 대해서 직보다는 집이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더군요. 자, 이렇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결국 지키기 위해서 차관, 연봉 1억짜리 차관직을 던지고 결국 집을 지키려 한 것 아니냐. 있는 집 팔고 내가 그 갭 투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차관직을 버린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이 물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이고요. 본인들은 이 갭 투자가 너무나 나쁘다. 그리고 지금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15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직보다는 집을 택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외에도 이찬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는 것이 좀 논란이 되니까 이 집을 매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는 겉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처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많이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본인들의 자산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뭐랄까 어찌 보면 좀 사회주의식으로 보일 수 있는 주거 및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은 이런 정책을 내면서 이중적으로 처리를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 수석이 당시 강남 아파트, 잠실 아파트를 포함해서 2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직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사의가 수리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직보다는 집을 지켰구나. 근데 결국
지금 당시가 2020년 정도가 됐으니까 한 5년 지났는데 그 아파트를 만약에 당시에 팔았으면 큰 손해가 날 뻔했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뭐 경제적인 이득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최근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강성필 너는 집이 없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곧 장관 되겠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어떻게 사냐고 보니까 갭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그러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은 안 내놓고 자꾸 비판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되는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이 이상경 전 차관이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부터 유튜브 방송 나가면 안 됐어요. 유튜브 방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형식이라든가 이런 대화 내용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자유스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오버를 했다.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 채널A 같이 뭔가 형식이 있고 제대로 갖춰진 방송에서는 이게 정제된 서로 간의 어떤 조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버를 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 특히나 이게 옳냐 그러냐 이런 거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공직자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팩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가는 건데 예. 가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맞다, 옳다, 그리고 그 효과 곧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식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갭투자 논란에 빠져드니까 예. 이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목에서 다른 것처럼 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결국 집을 지키기 위해 직을 내던진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도 집을 지금 팔라고 하고 사지 말라고 하지만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데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채널A가 만나봤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알고 샀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신뢰가 조금 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미 자기들은 다 사놓을 거 다 사놨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사라 이러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저 30대 직장인의 얘기가 맞는 거죠. 자기들은 다 집이 한 채 그 이상씩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대출을 뭐 2억, 4억, 6억 이렇게 해서 집을 못 사게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인 건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가 44%로 나왔습니다. 다음 거요. 예, 특히 보면 이 서울, 이 지역별로 봤을 때 어쨌든 서울의 집값, 이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 적절하지 않다가 49%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다음 거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부동산은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하죠. 누구나 집을 사기로 계획을 하거나 집을 사려고 시도를 해보거나 또 실제로 사거나 혹은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으면서 많이 여러 곳을 발품 팔아서 다녀보고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국민적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방금 전에 전체 그래프에서는 7%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엇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10.15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적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49%입니다. 긍정평가보다 13%나 높거든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3%예요. 오히려 적절하다는 응답은 저 대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49%가 긍정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지지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눠서도 갤럽이 발표를 했거든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적절하다가 41, 적절하지 않다가 44예요. 그러나 저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무주택자의 평가는 대단히 냉정합니다. 적절하다는 31%밖에 안 되고 부적절하다가 44%예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퇴한 겁니다. 이상경 차관은 단순히 말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위반자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 내 안에는 알뜰살뜰 모아서 잠실 장미 아파트 샀다. 15억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다라고 말했던 복귀왕 의원. 그리고 2주택을 정리한다더니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이찬진 금감원장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사퇴를 안 했는데 왜 이상경 차관만 사실상 경질되었겠는가? 이재명 정부도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철회할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방송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집 보유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을 합하더라도 8억 5천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답을 주십시오. 장윤미 대변인. 네. 장동혁 대표가 집을 4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서울 구로의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구로 아파트, 고향 시골의 노모주택 상속받은 거, 당선 이후에는 충남 보령,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곳에 아파트 하나, 또 국회 앞 오피스텔, 다 합쳐도 6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 가격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된다. 바꾸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저는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20대 청년이 국회의원들, 당신들, 정책 위반자들, 본인들은 이 주택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고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우리랑 서 있는 지형이 달라서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을 못 펴는 거 아니냐는 게 일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주택, 아파트만 4채고 주택까지 포함해서 6채입니다. 그 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12억 원의 토지는 빼고 6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체 재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냐, 왜 갭 투자를 해서 샀냐,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책임 있는 수권 세력을 자임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드리는 게 예의이자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답변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장윤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이요. 수억, 수십억 빚내 집 사는 게 맞나? 빚 없이 집 사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자, 서울 동작갑에 아파트 있고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전세를 살고 있죠. 하지만 재산신고 내역엔 송파구 아파트가 있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명훈 대변인, 왜 장동혁 대표 집 4채랑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갖고 있는 똘똘한 한 채랑 비교해봐라. 이게 더 비싸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문제인데 아무리 집값이 싸다고 해서 그건 면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네, 국민들의 이 다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노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또 나중에 이제는 또 분가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서 사시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들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혹은 뭐 두 분 다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그 집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다 일정 %씩 다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이고요. 대표의 경우에 보면은 구로구에 원래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또 보령 서천에 있는 지역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도 맞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의 일상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국회에서 주말도 지금 계속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눈 붙일 오피스텔을 구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4채다 6채다 그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 때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다주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이미 다 한 상태이고 그것이 거의 2년이 지난 상태인데 똑같은 논란을 또 꺼내는 것에 대한 그 논리를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힘이 꺼낸 대책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의 이 내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사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 장 대표가 갖고 있는 집들이 재건축의 호재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대표야말로 똘똘한 한 채를 언감생신 쥐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 노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당 대표의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천장에 머리가 닿을까 말까 한 아주 오래된 그런 판잣집 같은 허름한 집입니다. 겨울이면 가서 눈 청소 다 해주고 그렇게 노부모를 모시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우리 대표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송원석 원내대표 아파트와 바꾸기를 제안한다.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억에서 50억 하는 그 아파트와 바꾸시지 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논란들이 결국은 이게 정책으로 싸우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공격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다 까먹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집값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10.15 대책은 어쨌든 규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줄어드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멈춰 있겠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10.15 대책이 장기적으로 평생적으로 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폭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난 집에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일단 잠재워 놓은 건데 아직 잔불들이 남아있어. 예. 이 잔불들이 언제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끝났다라는 게 아닌데 이걸 자꾸 뭐든지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수능 점수입니까? 뭐 90점 몇 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로서 10일 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정책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아니 의사 늘려야 되는 거 다 양당이 다 동의하잖아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거센 반발 때문에 제대로 된 못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같이 부담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책을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10일 동안 가열차게 계속해서 흠집 냈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같이 머리 맞대고 공급 대책이라든지 수요 정책이라든지 종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5억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집 아니냐 뭐 등등의 후폭풍 발언들이 이어졌었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요. 이번 토크에서 알게 된 것은 강성필 부대변인이 무주택자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